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일부 관세 일시 중단 후 나스닥 2001년 이후 최고치 경신, 그리고 중국의 반격, 미국 기업의 칼날을 겨누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미국 증시가 역사적인 랠리를 펼치게 된 배경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표가 시장을 뒤흔들었기 때문인데요. 수요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에 부과하던 일부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뉴욕 증시는 순식간에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반응은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무려 12% 급등하며 2001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9.5% 오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7.9% 급등하며 2020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뉴욕 시간으로 오후 1시경부터 본격화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게시한 글이 단 몇 분 만에 세 주요 지수를 모두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는 75개국 이상이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요청을 해왔다며 이 기간 동안 상호 관세율을 10%로 낮추며 즉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어떤 나라도 미국에 대해 보복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강력한 외교 정책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시장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실질적인 매수세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7대 기술 기업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조 8천억 달러 이상 불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주가가 19% 급등하며 무려 4,400억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 상승을 기록했고, 테슬라는 23%, 애플과 메타 플랫폼스도 15%씩 상승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 가격도 트로이 온스당 3,100달러 가까이 오르며 2023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채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수십조 달러에 영향을 주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장중 4.47%까지 올랐지만 관세 유예 발표 이후 수요가 몰리며 4.41%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데요. 국채 입찰을 앞두고 여전히 투자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유럽 주식시장에서는 관세 정책의 충격 여파로 각각 3에서 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관세 유예가 발표되기 전 중국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34%에서 84%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미국의 관세를 무려 125%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즉시 발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의 증시 급등은 단순한 반등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 없는 관세 유예 발표가 시장의 방향성을 단숨에 바꿔놓은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기존에 내놓았던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을 철회하며 앞으로의 경제 흐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과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세계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계속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엔 단순한 관세 대응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 기업 전체를 향해 전면적인 공격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무려 10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84%까지 인상했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미국 방위산업 및 기술 기업들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쉴드 AI, 시에라 네바다, 아메리칸 포토닉스, 브링크 드론 등 총 12개 기업이 이번에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전략은 단순한 관세 보복이 아닙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기업들 자체를 정조준한 것이죠. 중국은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수단을 활용하거나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핵심 원자재의 수출 통제, 중국 내 판매 금지 조치를 포함한 블랙리스트 확대, 규제 조사와 지식재산권 양도 압박, 중국 시장에 진입하려면 정치적 요구사항을 수용하라는 식의 간접적 강제. 이러한 무기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카드에 대응해 중국이 비대칭 전략으로 미국의 약점을 찌르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베이징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를 이용해 미국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수개월간 중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과 거래를 확대하며 자국 통화인 위안화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달러 중심의 글로벌 무역 질서를 벗어나려는 탈달러화 전략의 일환이며 중국의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이번 블랙리스트에는 쉴드 AI 같은 방위 기업뿐만 아니라 켈빈 클라인,
토미 hilfiger의 미국 본사인 PVH, 그리고 유전자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도 포함됐습니다. PVH는 신장 지역의 면화를 제품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점이 중국 정부의 분노를 산 것으로 보입니다. 일루미나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미국 내에서 자국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로비 활동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최근 듀폰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고 인텔의 이스라엘 기업 인수도 승인을 지연시키며 무산시켰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합병 심사, 자산 이동 제한, 시장 접근, 차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 기업의 글로벌 활동에 장애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유지해온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자국 버전의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 오르면 해당 기업은 중국과의 거래가 금지되고 핵심 인력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미사일 앤드 디펜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2023년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돼 블랙리스트에 올랐지만 중국 내 활동이 적어 피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은 이 목록을 더욱 자주 그리고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38개 미국 기업이 목록에 추가됐다고 합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미국 기업 대부분이 중국을 가장 큰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 시장에 남아있고 중국의 소비자층과 공급망을 놓치기엔 너무 큰 시장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강경 대응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중국에서 돈 벌려면 정치적 요구도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이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은 관세를 넘어서 기업과 기술, 공급망 전체를 무기로 삼는 전면전의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책에 맞서 시진핑 정부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최대한의 고통을 주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격돌은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닌 글로벌 경제의 판을 흔드는 대결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과 투자자에게도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무역 전쟁이 어떤 국면으로 흘러갈지 계속해서 깊이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